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이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희비극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극의 내용 총 3가지 중에 2가지를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죠? 네, 비극과 희극. 그리고 오늘은 이 2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희비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거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은 희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희극은 웃음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롭게 다뤄내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공은 엄청 위대하다고요? 아니요. 결점이 있어요. 그런 결점을 통해서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희극의 언어는 엄청 왕족의 그런 언어보다는 말실수, 반복, 재담, 농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균형에서 불균형, 그리고 균형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요. 네, 그러면 희비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비극은요, 비극과 희극이 혼합된 연극입니다. 비극적인 분위기를 보이다가 행복한 결말을 맞거나 희극적인 분위기로 가다가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으면 희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넓은 관점에서 보면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모두 존재한다는 거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내용인 부조리극,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배울게요. 행동은 진지하지만 결과적으로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는 멜로드라마. 우리 비극 시간에 할 때 배웠었어요. 멜로드라마. 기억하시죠? 그 멜로드라마가 바로 희비극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극적인 내용에 희극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웃음을 주거나 희극적인 상황에 비극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아이러니를 유발하는 그런 연극의 내용을 희비극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155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아이러니의 뜻이 있어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하고요.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비극의 주인공이 옳다라고 믿고 용기 있게 한 행동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때, 그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실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부조리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5페이지에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부조리극에 해당됩니다. 부조리극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극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쟁,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전쟁 이후에 서양에서 새로운 연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학의 발달, 논리성, 합리주의, 이런 사상의 회의를 느끼게 되죠. 과학적으로 뭔가 발명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풍요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해줄게 할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 과학적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회의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결국 무질서하고 부조리하구나,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기법은요, 정체성이 없는 등장인물, 의사 전달 능력을 상실한 언어, 결말이 없는 순환구조. 저희 1학기 때 순환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온라인 수업으로 했었죠. 순환구조는 처음과 끝의 상황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순환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 작품으로는 선생님 방금 언급한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외잔 이오네스코의 코뿔소, 헤럴드 핀터의 생일 파티,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작품들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아일랜드 태생이시고요. 여기 교과서 155페이지 작가 알아보기 보면은 작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간의 조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을 허무하게 묘사한 고도를 기다리며, 그래서 내용이 별게 없어요. 계속 기다려요. 누구를요? 고도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 보면 시지푸스 신화에서 시지푸스가 굴러내려온 바위를 다시 산으로 반복해서 올리는 것처럼 끝없는 반복, 순환.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닐까. 그런 허무함이 인간의 삶을 그리는 게 아닐까. 계속해서 오지 않는 고도, 그러니까 희망을 뜻하는 어떤 무언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고도를 기다리는, 그러나 오지 않는 그런 인간 존재의 부조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 기다리는 반복적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유의적인, 그러니까 언어적인 유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막 드러내요. 그래서 재밌게 표현도 하고요. 또 해학적이게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암시를 하죠. 언어는 굉장히 웃기지만 상황은 계속 비극적인 그런 작품이고요. 여기 보면 교과서에 보면요, 이 비극적인 요소가 나와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기다림 속에서도 그들은 이처럼 나무에 목을 매는 죽음의 놀이를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엉뚱하게 자신의 혁대를 풀러서 끈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사이에 바지가 흘러내려서 팬티가 보이고, 이런 또 희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야, 죽자. 우리는 목을 매고 죽자라고 했는데, 막 벨트를 빼가지고 막 목을 맸는데 바지가 너무 커서 팬티가 보이고, 막 이런 웃긴 상황들, 죽으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희극과 비극적인 요소를 모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대본에 보면 벗겨진 바지를 축혀 올리라고. 그럼 갈까? 바지나 축혀 올려. 뭐라고? 바지나 축혀 올리라고. 바지나 벗으라고? 축혀 올리라니까 참 그렇군 하고 침묵이에요. 그럼 갈까? 가자. 그래서 바지를 축혀 올리라고 하니까 벗으라는 말로 잘못 이해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긴장 가운데서 희극적인 말로 그렇게 풀어내 가죠. 그래서 결말은 어때요?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순환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희비극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